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언어 능력과 수학 실력과의 상관관계 마지막 번째,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특징,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 그리고 언어 능력이 떨어져도 수학 실력은 높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첫 번째는 독서를 거의 안 한 부류가 있습니다. 독서를 거의 안 한 부류. 독서를 안 했으니까 언어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두 번째는 외국에서 살다 온 부류가 있어요.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 중에서도 일부는 당연히 언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심한 경우는 이제 고3 학생 중에서 중2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가진 학생이 있어요. 이제 당연히 못하겠죠. 수학도 많이 힘들어하지만 국어, 타 과목들 다 공부하는 걸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 세 번째가 약간 특이한데, 세 번째는 독서 토론학원을 오래 다니거나 아니면 독서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지식 도서만 많이 읽은 학생,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언어 능력이 평균치보다 1년에서 한 2년 정도까지 떨어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독서 토론학원을 오랫동안 다녔거나 3년, 4년, 5년 오랫동안 다녔거나 지식 도서를 굉장히 많이 읽는데 어른들이 읽는 지식 도서를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능력이 1년에서 2년 정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약간 특이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중에서 독서 토론학원을 오래 다녔거나 지식 도서를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공부머리 독서법 저자의 책에 들어있는 내용과 그리고 그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좀 간추려서 정리를 해주면, 첫 번째, 독서 토론학원을 다녀서 언어 능력이 높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 토론학원이든 독서 논술학원이든 거기를 다녀서 언어 능력이 높아지기는 힘들다. 그러면 높아지는 경우는 뭐냐? 원래 얘가 학원을 다니기 전부터 언어 능력이 굉장히 높았거나 아니면 아주 언어 능력이 기초가 부족해서 거기서 학원에서 약간 잡아주니까 언어 능력이 오르거나, 그래서 독서 토론학원 자체가 언어 능력을 높이기 힘든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독서 토론학원을 다니게 되면 학생들이 독서를 숙제하듯이 하면서 속독하는 버릇이 돼가지고 정독하는 버릇이 아니라 속독하는 버릇 때문에 언어 능력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든지, 혹은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독서, 즉 너무 쉬운 걸 읽는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어려운 커리큘럼을 잡아서 읽게 한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독서로 인해서 언어 능력이 오르지 않는다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언어 능력은 좋아하는 책을 몰입해서 읽을 때 향상이 되는데 독서 토론학원을 다니면 거기 주어진 커리큘럼대로 책을 읽다 보니까 좀 건성으로 읽게 되고 몰입하지 못하게 되니까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라든지, 그리고 저자의 말에 의하면 지식 도서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서 언어 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혹은 중학교 저학년 때는 이야기책 위주로 인과관계가 충분히 형성이 돼서 추론 능력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걸 높일 수 있는 이야기책을 많이 읽는 것이 언어 능력을 높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이야기책을 통해서 높여지고 나서 지식 도서를 읽으면 이제 언어 능력이 더욱더 향상이 되겠지만, 이야기책은 충분히 안 읽고 지식 도서만 읽게 되면 상식은 많이 늘어나지만 이러한 어떤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라든지 혹은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형성이 되지 않아서 언어 능력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특징들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첫 번째, 수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학 선행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학의 개념 이해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수학 진도를 빨리 나가기가 많이 힘들고요. 그리고 많이 반복을 해줘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하고 여러 번 복습하고 한 권을 했으면 또 다른 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한 과정에 대해서 뭐 3회독, 5회독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또 보는 건 아닌데 문제집을 3권에서 5권 정도는 충분히 다뤄줘야지 그 단원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개념 이해나 그런 것들도 약간 오래 걸리긴 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경우도 있어요. 언어 능력이 좀 떨어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속도는 느리지만 정답률이 높은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는 많이 없어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없어서 정답률은 높은데 문제 푸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학생이 있어요. 자, 이런 학생 같은 경우도 언어 능력을 조사해보면 굉장히 떨어집니다. 언어 능력이 1년, 2년 정도 떨어지는 결과로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수학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력도 떨어져서 선행하는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지만 문제 푸는 속도도 굉장히 느린 경우도 있다. 그래서 문제를 굉장히 느리게 푸는데 정답률이 높다. 그러면 얘는 수학을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수학을 어느 정도까지 잘한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언어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수학을 발전시키거나 잘할 가능성이 많이 희박하겠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나 어려운 수학을 하면 할수록 점점 아이가 수학을 하는데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이제 문제 푸는 속도가 당연히 느리기 때문에 심화 교재도 거의 못 풀리죠. 이제 뭐 기본 개념 교재나 기본 유형 교재까지만 풀리면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기 때문에 심화 교재를 풀 여력 자체도 많이 부족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개념 자체 이해 능력도 떨어지지만 일부 학생들은 문제 푸는 속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근데 문제를 느리게 푸는데 정답률이 높다라고 해서 얘가 수학을 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학을 못할까? 앞으로 이후에 수학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언어 능력 검사를 꼭 해보시고 언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학 심화 능력이 부재하다. 이거 당연하겠죠.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수학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도 떨어지지만 수학 심화 능력도 당연히 부족하다. 자, 세 번째, 특이한 경우인데요. 세 번째는 언어 능력은 떨어져요. 1년에서 2년 정도 떨어지는데 학생들을 관찰을 해보면 수학은 굉장히 잘하거나 혹은 수학을 적당히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은 떨어지는데 수학은 잘하는 학생들이죠. 물론 이제 언어 능력이 떨어지니까 수학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어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의 특징은 일단 국어는 못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국어는 못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수학은 잘해요. 잘하는 이유는 수학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수학을 많이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자체를 좋아해서 수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그냥 수학 자체를 많이 했거나 혹은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학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놓치지 않고 일정량을 공부를 했거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독서를 많이 안 해서 언어 능력은 많이 떨어지지만 수학은 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봐도 수학을 잘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성적을 봐도 고등학교에서 이과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전교에서 1, 2등 하는 학생들도 봤어요. 언어 능력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어 능력이 떨어져도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수학을 많이 공부하게 되면 수학을 아주 잘 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핵심적인 것만 정리를 하면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언어 능력은 독서과 좌우를 하기는 하나 독서 토론학원이나 독서 논술학원은 오히려 언어 능력 향상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학원에만 맡겨두시 마셔라. 자, 두 번째, 언어 능력이 떨어져도 수학을 많이 하는 경우는 수학을 잘하게 된다. 수학을 잘하게 되고 수학을 잘할 수 있다. 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독서를 안 해서 언어 능력이 떨어져도 공부 자체를 많이 하면 언어 능력이 향상이 되더라. 그러니까 독서를 안 하면 언어 능력이 떨어지죠. 근데 얘가 공부를 그냥 공부 자체를 많이 해요. 공부 자체를 많이 해서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하고 공부 자체를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공부 자체도 언어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언어 능력이 향상이 된다. 그러니까 독서가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많이 주는 건 맞지만 독서를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언어 능력이 향상이 된다. 그리고 언어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수학만 열심히 하게 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잘하는 경우가 꽤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학을 못하는 학생 있잖아요.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언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수학을 못하는데 언어 능력이 높은 학생은 없어요. 거의.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 1년에서 2년, 거의 2년 이상 떨어지죠. 자기 평균치보다. 그래서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언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어 능력 높이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단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언어 능력이 높으면 수학을 못하는 경우는 없냐? 그럼 수학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해요. 고등학교 기준으로 하면 3등급선까지는 다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중학교나 초등학교 기준으로 하면 거의 90점 이상대까지는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언어 능력이 높으면 수학을 못하는 경우는 없지만 심화 능력이 형성이 안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이 높으면 개념 이해 능력이라든지 선행을 했을 때 따라오는 능력은 높으나 수학 심화 능력 자체는 높지 않을 수가 있다. 형성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학 심화 능력은 좀 다른 방식으로 길러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 언어 능력이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 도서 위주의 독서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야기책 소설책이죠. 이런 걸로 충분히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식 도서를 읽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좀 길게 언어 능력과 수학 실력과의 상관관계에 총 3부작입니다. 1부, 2부, 3부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